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14페이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인데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1번, 2번 끝에 보면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안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 찾으셨는데 국장 도지사입니다. 국장과 관련되어서는 1번만 봐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래서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인접한 관할 포함한 입안, 얘는 천천히 하시고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지위 찾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부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적합해야 되죠. 그것을 부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위 행정계획은 하위 행정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란 말과 부합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충분히 얘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립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국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차등 입안과 조속 입안, 얘를 묶어놓습니다. 우선 차등 입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차등부터 입안하여야 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속 입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 있다 인정하면 조속히 입안 주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협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 정비, 보존이라 함은 집행을 말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설 그리고 기반설 등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 장기 발전 방향은 정책에 관한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 부족하죠. 그러한 전기를 태양광 발전 설비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확보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필요 없다.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서 태양광 발전 설비 많이 설치하고 장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성장 육성시키도록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을 마련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집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채택했다. 그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입했다는 의미이고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장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집행에 해당됩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집행에 관한 사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1번, 2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 광명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관할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해서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비도시 지역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할구역 안에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1번, 2번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입니다.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지만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거든요. 여기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기반설이 바로 인프라에 해당되는 지하철, 학교, 종합병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할지라도 국립병원과 시립병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간이 만든 것이죠. 국립병원, 시립병원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이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들 때만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뭔가 만드는 것이죠. 신도시 만들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파트 등을 만들게 되고 정비 사업하면서 새로 아파트 만들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주 가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 틀린 것 찾으라 해서 여기 행위 제한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기본서 다 공부하고 넘어오셨다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안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설치 계획, 성장관리 계획 구역과 성장관리 계획,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본 적 있거나 앞으로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 구역, 성장관리 계획,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및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단문 맞지만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기반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성장 관리 계획 구역과 성장 관리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 정도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법의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반설이 바로 전기, 수도, 종합병원, 공립학교 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가끔 TV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 보게 되면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시더라고요. 대신 우리 부부 두 분이서 그렇게 내려가자고 하면 아마 한 분은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실 겁니다.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그래도 내려가자 했으니 한 달 정도는 아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기, 수도 없는 도시군은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도시는 전국에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생략할 수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꿈 없이 사는 사람도 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생략할 수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없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 인구 10만 이하인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그리고 결정 절차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사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수립한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계획이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정책,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 인구를 어떻게 850만 정도로 낮출까, 조정할까, 그걸 강구하는 반면 전국의 대부분 도시는 인구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광역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은 작년에 2040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시 인구가 현재 300만인데 2040년까지는 인천시 인구를 350만까지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300만에서 50만 더 인천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저 50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50만의 일자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산업 외 추가된 산업이 더 필요한 것이 인천시 인구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 성장 발전 방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 그걸 찾아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안은 한자로 세울 입, 안건 안자를 조합한 표현인데 여러 가지 성장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찾아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 하고, 저 입안한 것이 상위 행정계획인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보셨던 수립이란 말과 입안은 같은 말이고, 승인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은 용어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과 입안이 같은 의미라는 것 파악하셨다고 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 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셨지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땅을 상업용지로 할 것인지 주거지로 할 것인지 그런 결정, 서울에 도로 만들 것인지 지하철 만들 것인지 그런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시의 성장 발전, 남이 개발해 주는 겁니까? 스스로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원칙적으로 입안한 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입안권자인 국장 도의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국장 도의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고요. 특광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의 꿈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분의 꿈이 BTS 같은 가수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승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BTS 되고자 한다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악기 한두 개 다뤄야 되며 춤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자녀분으로서 그런 자녀분에게 학원 등록 가주시면서 직접 하라고 하십니까? 손잡고 가십니까? 손잡고 가시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저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방 분권 시대이죠. 이런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대도시란 개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몇몇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가 있거든요. 그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는 특례시라고 해달라고 입법 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로 승격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적이 없습니다.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시 그리고 창원,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특례시라고 달리 부르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처럼 8년 전에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있다면 그 도시를 지금 뭐라 한다? 대도시라 하는데 이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는 광역단체는 아니지만 기초단체에 해당되지만 대도시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9년 전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대도시장도 자녀분에 해당되지만 성년자인 자녀분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년자인 자녀분이 뭐 알바해서 또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직접 결정하는 것 부모가 말리질 못하죠. 그래서 현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국장도의사입니다. 국토가 예외적인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자,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 대도시장, 우리는 이를 시도지사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도의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결정권자를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지도의사, 시장, 군수 이렇게 끝나게 되면 입안권자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데 현재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 같다 다르다. 끝에 시장, 군수 끝나고 끝에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입안권자를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시장, 군수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입안하고 그 입안 시에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놓습니다. 특별히 지침이라 말 쓰게 되면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 기준, 수립 지침이라 말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등 입안이란 말과 조속 입안이란 말을 각각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은 바로 초등학교 또는 종합병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거주하는 인구가 몇 안 되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초등학교처럼 똑같은 크기의 학교를 옹진군에 만들어줘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기반설의 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까? 적합합니까?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 입안하여야 한다. 저 차등이라는 말은 차별과는 다릅니다.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등, 입안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차등, 입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속 기반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 받아 확정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아직 승인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위반된 거 아니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데 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된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것은 비정상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께 위반이란 말 보게 되면 끝에는 할 수 있다.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17페이지에 위반 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얘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위반 제한을 꼭 봐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있어서 제한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제한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제한이라는 법률 용어 사용하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반 제한은 행정청이 부탁한 것이다. 비행정청이 부탁한 것이다. 비행정청이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기억 함께 오십니다. 위반 제한 사항 동의, 국공유지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자는 주민 이해관계자 추천놓습니다.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죠. 다음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저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위반권자를 말하는데 계급순을 알하게 되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A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 C, D, E 묶어놓습니다. B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면적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C 두 번째 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으로서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만부터 3만 미만일 것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연녹지지역부터 생산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D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용도 지구는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체란 말을 동그래 놓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수립 변경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한 자는 행정청인데 비행정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수 없죠. 여기 비행정청은 위반은 못하지만 위반해달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반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시험 볼 때까지 우리는 기, 지, 산, 대, 입이란 말로 위반 제한할 수 있는 5가지를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오지스나 문제로 딱 좋죠.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 이 5가지를 주민 이해 관계인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은 바로 행정청 아니죠. 저 행정청 아닌 자가 비행정청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제한하는 것을 위반 제한이라 하고, 이 제한 시에는 여러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제한 요건 중에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 동의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는 제외시킵니다. 국가 소유의 땅을 국유지라고 지방자산체 소유의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는데, 이번에 주민이 위반 제한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익 측면이 강하죠. 그런 공익사업에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여 따로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한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재 3대 입 중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되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 대입,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 이런 경우에는 면적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그리고 지산 대입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여기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시험에 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되고, 2022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 위반 제한 시에도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구하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 3대 입 중에 기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 대입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고 이 요약집을 함께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지나 유통센터 만들기 위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유통센터 만들 수 있도록 용도지구 지정해달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에는 그 단위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실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통센터는 상업지역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유통센터 만드는 것은, 백화점 만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불가능한 곳을 이것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자개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자계생,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관리지역 말하는 것이죠. 원래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산업단지와 유통센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청계천 대신하는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그런 유통센터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상업지역에 당연히 만들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을 그렇게 해달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주상공인 경우는 개발 용도이지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비개발 용도이죠. 이걸 저것 만들 수 있도록 용도지구 지정해달라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3개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된 요건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동의 요건과 규모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올해 시험 나올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니은 처리 결과 통보입니다. A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받은 입안권자는 제한 1부터 45일 이내 45일 줄만 쳐놓습니다. 반영 여부를 제한한 자에게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30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이다. 이미 사항이다. 이미 사항이죠.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이런 요건 갖추면 45일 이내 위반 여부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효과와 관련되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다. 그래서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 해놓으셨죠. 올해도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 사항 고려해서 꼭 시험에 나올 것을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입니다. 우리 교재는 참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가 기본서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 요약집을 함께 해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기본서 강의했던 것, 그걸 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주민, 지방의 의견 청취라는 말이 있고,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입안,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입안한 사항은 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급 행정계획에,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하게 되는데 그 결정권자가 만약 지도이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등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합니다. 심의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잠깐 살펴보셨고, 저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행정청인데 비행정청도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는 절차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입안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새로 초등학교 만들거나 도로 만들거나 또는 지하철 만들 수 있죠. 그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천연기념을 서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을 기초조사랍니다. 사실 도시군관리계획은 경제계획입니까? 국방계획입니까? 토지계획입니까? 토지계획이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 사업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다? 기초조사가 됩니다. 저 기초조사 결과 문화재 없더라, 천연기념물 서식처 아니다, 그 판단하면 사업할 수 있죠. 만약 문화재 발견되면 사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이 기초조사 통과하면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원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결사 반대하면 그 사업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이번에 GTX를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업하고자 한다면 예산 확보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제서야 입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기초조사,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바로 가능한지 알아보는 절차이고 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그 사업 한번 해보자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립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안한 사항이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상위 행정계획 위반해서 안 되죠. 그래서 결정 신청하게 되면 저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과 협의,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관계행정기관장 그리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관할 잘못된 것이죠.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입안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협의입니다. 이번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보통 농지나 또는 산을 깎고 도로 만들게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도로 신설하는 경우 있다? 그 도로 신설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철거해야 되거든요. 보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내거나 또는 농지를 매립하여 도로,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산을 깎아내거나 농지 매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산 주인이 있습니다. 저 산을 산 그대로 놔두는 것이 환경에 기여하거든요.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 이들과 협의하는 것이 협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를 훼손하면서 도로 설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협의해주고요.
공익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다 판단하면 협의 안 해줍니다. 협의 안 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일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쳐야 되고, 저 협의 통과했다는 것은 바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치도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000명이 생활하고자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실무상에서는 50만 제곱미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5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그곳에는 10만 명이 새로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10,000명 수용할 예정이었는데 300만을 개발했다고 하면 아마 90%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 공익성 인정되는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심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타당성을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그 사업 시행 타당한지 알아보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거 통과하면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학교 만들어진다? 국립병원 새로 만들어진다. 고속도로 개통된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 명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 도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고속도로 위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예산 필요한데 그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정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 고시되고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지단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뭐 만들어야 된다? 지단. 계란에 흰자, 노른자 나눠 붙이는 거 있죠. 그것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교재도 괜찮지만 이렇게 입안과 결정 나누어서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봐주실 것으로서 1번 입안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환경성 검토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환경성 검토는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 실제 시행하면 1년 4계절에 걸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사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만들 수 있거든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방향에 따라 1년 내내 어디까지 나쁜 영향 끼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해 본 적 있죠. 장래 어떤 방향으로 진출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적성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군, 특광시군을 구성하는 땅 중에 대형 건물 지탱할 수 있는 집안 튼튼한 곳과 연약지층이 있을 겁니다. 연약지층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규모 큰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토지를 개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농사 짓거나 나무 심는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거 알아보는 게 적성평가가 되게 됩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 다른 거 없습니다. 태풍 올라오게 되었을 때 태풍 길에 해당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 발생하는데 그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 곳인지 그거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조사에 포함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내용물입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등의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A번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는 입안 그리고 결정, 주민의 입안 제한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입안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결정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 각각 보셨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로서 기초조사 등의 생략 가능한 것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지금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생략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대탑 12 나도해 그래서 6가지 사항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A번입니다.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찾으셨죠?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주소입니다. 위치한 경우 여기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상업지역에는 다양한 건물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그런 건물 건축할 때 이미 충분한 측량했기 때문에 또 측량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 생략하게 됩니다. 도심지 추천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 추천했습니다.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추천했습니다. 여기 나대지란 말은 건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말하는데 이런 나대지가 2% 미만이면 건물 건축된 땅이 대지가 98%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건물 건축할 때 항상 측량하거든요. 측량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추천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추천했습니다.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그래서 다른 법률 추천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을 비교해 주시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과 그리고 도시개발법 또는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과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적용 대상은 전국 토지입니다. 반면 농지법은 농지가 적용 대상이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의 적용 대상인데 전국 토지와 농지를 비교하게 되면 하나는 특별법이고 하나는 일반법입니다. 농지법이 범위 좁죠. 농지법이 특별법의 성격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조사, 측량을 끝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법률, 얘를 타법이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관리 줄쳐놓습니다. 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너비 12m부터 없는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전폭이 1.8m이거든요.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도로가 폭 4m입니다. 그리고 차를 1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면 6m이고요. 이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도로 보신 적 있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도로는 8m 도로인데 얘는 왕복 2차선에 양쪽에 인도가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로가 폭 12m 도로입니다. 얘가 왕복 4차선에 인도 갖춰진 도로인데 이번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8m 이하 도로만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개발하는 곳이다, 현상 유지하는 곳이다. 현상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를 행위 제한이라 합니다.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 그대로 대체 추정수입니다. 그대로 대체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규제가 예전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현상 유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국립병원이거든요. 국립대학입니다. 이것 만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라면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타 12 나도 해란 말을 각각 보시면 첫 번째, 대는 폐지되는 용도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는 것.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조사 측량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타의 타는 탑법입니다. 국토계획법과 탑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 탑법은 특별법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탑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는 이미 조사 측량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조사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에 있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현상 유지이죠. 그리고 나도해 나는 나대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2% 미만. 개발되었기 때문에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이나 그 연접한 지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해제하는 경우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대타 12 나도해 야구 요즘 프로야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타라고 생각하시고 등번호는 12번인 나도해 이 6가지 해당되게 되면 기조사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옆에 B에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인 A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C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A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면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부터 공업지역까지 줄여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시 가로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적성평가는 진로가 불분명했을 때 적성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면 그 주상공은 개발 용도이다? 잘 모른다. 개발 용도 확실하죠? 이런 경우는 적성평가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보통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개발 사업 이루어지거든요. 개발 용도 확실하죠.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성평가 생략 사유가 됩니다. 대타 12나도에는 당연한 것이고 이 세 가지 경우 적성평가 생략 사유로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D,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대타 12나도에죠. 그래서 기초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 무엇인지 구분해 놓으시고 특히 대타 12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앞으로는 토재라 할 겁니다. 그 토재, 공통된 생략 사유이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협의, 심의, 특례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특별히 생략 사유라는 것만 봐놓습니다. 국방,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킬 필요가 있는 때 생략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냥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해 나가시면 필요할 겁니다.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20페이지의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정리하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